안녕하세요. 우리 꼬치씨도 인사. 안녕하세요. 꼬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응급간호 마지막 이론이고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요,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갑자기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순간에 이런 기본적인 이제 지식을 알고 계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정리할 때는요, 지금 교재를 기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거랑 좀 다른데 이러신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린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와 같습니다. 내용이. 자, 우리 꼬치씨 심폐소생술이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꼬치씨가 호흡이 정지되고 맥박이 뛰지 않잖아요? 그럼 제가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자 호흡과 혈액순환을 시키려고 심장을 뽁뽁뽁뽁 슈퍼압박을 하고 자 저 보세요. 후 이렇게 호흡을 해주는 게 바로 심폐소생술이에요. 꼬치씨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뻐라. 네, 알겠어요. 이제 그만 가셔도 되시겠습니다. 자, 꼬치씨, 안녕 해보여. 아이고, 잘해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자,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하고 인사. 인사했어요. 인사했어요. 잘했어요. 아이고, 예뻐라. 여기 앉아 계실 겁니까? 집에서 미용을 해가지고, 아기가. 약간 털이 너무 날려가지고요. 그래서 자 바로 이어서 그러면 하시겠습니다. 좀 숨 좀 쉬시면서 하시라고 일부러 꼬치씨 데리고 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호흡이 정지되고 이제 맥박이 뛰지 않는 환자한테 내가 인위적으로 호흡과 혈액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심폐, 심장과 폐를 다시 소생시키는 그런 방법을 얘기합니다. 가슴 압박 같은 경우는요. 성인, 영아, 소아가 다 다른데요. 성인의 기준은 일반 여러분이 하시는 그 19세가 아니고요. 8세를 뜻합니다. 만 8세 이상을 성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흉부 압박, 가슴 압박을 할 때 몇 cm 깊이로 하냐면 5cm 깊이로 합니다. 약 5cm면 생각보다 꽤 많이 깊겠죠. 영아 같은 경우는 1세 미만, 돌잔치하기 전 아가들이잖아요. 이런 아가들은 4cm, 그럼 중간인 1에서 8세, 그 미만인 아가들은 4에서 5cm 정도의 그런 깊이로 흉부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속도는요, 분당 100에서 120회인데요. 1분에 100회, 120회 되려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야지 그 횟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손을 바꿔야 된다거나 잠깐 중단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10초를 넘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CPR 순서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환자가 호흡을 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 분들은요, 일반 호흡은 그냥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아니면 코 이렇게 갖다 대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 이렇게 호흡을 확인하는데 실제는 이 호흡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면 안 돼요. 한 10초 이내로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반응이 없어요. 호흡에 괜찮으세요? 근데 반응도 없고 호흡도 없어요. 그러면은 119에 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주변인들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나는 빨리 흉부 압박을 해도 되고, 아니면 혼자 하신다면 스피커폰에 놓고 119에 신고하시면서 동시에 119에서 시키는 대로 제가 CPR을 하셔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흉부 압박을 몇 회? 30회. 30대 2인 거 아시죠? 그래서 흉부 압박을 먼저 실시합니다. 자, 30회. 그 다음에 인공호흡은 몇 회? 2회입니다. 자,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으면 119가 도착을 하게 되지요. 자세한 사항은 뒤에부터 이제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이번 심폐소생술의 단계를 볼 텐데요. 1단계는요, 반응의 확인이라 그래서 언어적 의식 사정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다시, 심폐소생술에서 첫 번째 단계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자, 언어적으로 아니면 살짝 터치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바로 눕히고 119 신고를 동시에 하시면 되시겠고요. 두 번째 단계는 호흡과 맥박을 확인한다. 자, 호흡은 가슴을 10초 정도만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르신들 이렇게 코에 갖다 대셔도
이렇게 아시는 경우도 있지만 가슴에 이렇게 갖다 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호흡이잖아요. 바로 확인 가능하고 자,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맥박을 확인하는데요. 일반인은 맥박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호흡하는지만 보신 다음에 의식 없으면 흉부 압박을 하지만 자, 의료인들은요. 맥박을 확인한다. 요게 다릅니다. 자, 성인 같은 경우는 어디를 봐? 여기 경동맥을 확인합니다. 경동맥 같은 경우는 우리 다 아시겠지만 뭐 이 사람이 이제 뇌순환이 가능한가, 혈액순환이 되나 이것도 확인하지만 또 하나 마지막에 임종을 확인하는 곳이 이 경동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동맥을 짚어요. 하지만 우리 영화 있죠? 아가들 같은 경우는 어디로 확인한다? 여기 상완동맥으로 확인한다. 아니 여기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근데 아가들은 이 목이 짧아요. 그래서 경동맥으로 확인 안 하고요. 여기 상완동맥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가슴 압박입니다. 이제 흉부 압박을 할 텐데요. 딱딱한 바닥에 우선 편안하게 바로 눕힌 다음에 환자를 향해서 무릎을 꿇어요.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은 다음에 환자 가슴 가까이로 갑니다. 멀찍이서 CPR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내가 앉으셔야 됩니다. TV에서 보시면 베드 위에 의료진이 올라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위에서 힘을 가했을 때 가까이 있어야 그 힘으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흉골의 아래쪽 절반에 손바닥을 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주의사항은 반드시 검상돌기를 꽉꽉꽉꽉 누르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자면 자, 한번 봐주세요.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보통은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깍지 낀 상태로 손바닥의 아랫부분 여기만 환자와 닿는 겁니다. 두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주먹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이 힘이 더 좋아서 이렇게 할 거고요. 왼손잡이신 분들은 왼손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하게 힘이 많이 가는 손을 아래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흉골의 아래쪽인데요. 자, 흉골의 아래쪽이라면 여러분들 여기 자, 흉골이죠? 여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유도선으로 봤을 때 요 바로 아래를 뜻하는데요. 요 끝에 검상돌기 자체를 계속 누르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서 살짝 위쪽을 누르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팔꿈치를 펴시고 팔이 바닥에 수직을 이루도록 내 체중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환자 뭐 이동을 한다거나 무슨 의료행위를 하실 때 뭔가 힘을 쓸 일이 있으면 본인의 체중을, 중력을 이기지 않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팔꿈치를 90도로 피지 않으면 팔꿈치를 구부리잖아요. 그러면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하면 되면 사실 이쪽에 힘이 안 가요. 근데 팔꿈치 펴고 하나, 둘 해서 가면 그대로 힘이 전달이 된다는 거. 5cm가 생각보다 꽤 많이 힘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자세를 보시면 90도, 내가 무릎 꿇고 딱 환자 앞에 서서 90도로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부위 보셨죠? 그래서 누가 보면 명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검상돌기. 근데 검상돌기만 빡빡 누르는 게 아니라 흉골의 그 살짝 아래쪽을 누르신다.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성인의 흉골이 약 5cm 정도 내려가도록, 성인은 5cm고 영아는 4cm였잖아요. 그러니까 5cm 정도의 깊이로 압박을 한다라는 건 내가 위에서 누를 때 힘 조절을 할 때 5cm면 쿡쿡쿡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분에 몇 회라고?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하는데, 자, 내가 만약에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와도 몇 초를 넘기지 말라고 10초를 넘기지 말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 단계는 인공호흡인데요. 여기서 이 기도유지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 기울림, 턱 들어 올리기 방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시험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머리를 이 그림에 보시면 머리를 뒤로 제끼시잖아요. 그 턱을 여기를 딱 하시면 여기 열리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열립니다. 여러분들도 음료수를 드실 때 턱을 당기고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침을 삼켜보세요. 잘 안 넘어가요. 근데 자, 요만큼만 올리고 삼켜보세요. 잘 넘어가죠. 네, 기도가 열리기 때문에 숨쉬기가 훨씬 편해요. 이거보다 이게 더 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이렇게 길을 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취과에서 환자 마취할 때 인투베이션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턱을 들어 올리게 되는 거죠.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경추나 척추 손상 환자인데 자, 머리를 뒤로 이렇게 확 제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상. 그래서 아래쪽에 신경 손상을 가져와서 전신마비 같은 무서운 걸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를 만약에 확 제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살짝 지지한 상태로
여기 그냥 숨구멍 이 길만 열어줘야지 하는 느낌이시면 충분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자 이제부터는 기도 유지를 했으니까 뭐를 해야 돼?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요. 그림과 같이 이 남자분처럼 가슴을 보면서 내가 불어 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입안에 이물질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백날 불어 넣어도 안 돼요. 막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를 하신 다음에 1초예요, 여러분. 1초는 생각보다 빨라요. 이거예요. 이렇게. 네. 1초 동안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을 시행하시는데 성인인 경우에는 내가 코를 막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입으로 넣어주잖아요? 하면 코로 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코를 막고 그림처럼 코를 막고 자 입으로 내가 넣어주는데요. 그래야 환자한테 그대로 다 내가 넣어주는 호흡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때 주의사항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이때 내가 적절히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가슴이 올라오는지 확인한다예요. 내가 하면 가슴이 훅 올라왔다 꺼집니다. 그럼 잘한 거예요. 근데 내가 넣는데도 아무 미동이 없다면 난 지금 공기를 넣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산소를 공급을 못한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더 깊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CPR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회복 자세가 필요해요. 이제 환자분이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열어준 상태에서 호흡을 충분히 혼자 그래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몸을 한쪽으로 치기로 돌린 상태에서 기도를 열어주기 위해서 살짝 제껴주시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반 구조자에 의한 성인 심폐소생술 순서와 그 다음에 의료 종사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순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교과서 사진을 제가 그대로 갖다 붙여놨는데요.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도 이게 대체 뭡니까? 라고 많이들 어려워들 하셔서 책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자, 일반 구조자입니다. 이럴 때는 환자가 확 쓰러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119 신고 및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한다. 119에 내가 신고하거나 아니면 AED기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자, 무호흡이에요. 혹은 이상한 호흡을 해요. 심정지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흉부 압박을 시작을 하시고 AED기가 도착을 하면 자, AED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건 일반 구조자입니다. 의료인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뭐라고요? 반응이 없어요? 그럼 119 신고를 하면서 AED기 갖다 주세요! 이렇게 자동심장 충격기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고 자, 무호흡이에요. 그럼 바로 뭐 하라고요? 흉부 압박을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 자동심장 충격기가 오면 바로 전원을 켜고 패드 붙이고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의료 종사자입니다. 의료 종사자는요, 간호사, 의사 아니면 여러분들 같이 다 교육받으신 분들이 가능하신 건데요. 의료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응이 없는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119 신고를 하면서 심장에 이제 우리가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 AED기를 요청을 합니다. 빨리 갖다 주세요! 하고 바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요게 틀려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맥박과 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을 동시에 확인한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맥박 성인은 어디 보라고요? 경동맥, 영아는 어디 보라고요? 상완동맥. 요거를 확인을 하면서 호흡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왜? 가슴이 올라오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자는 흉식호흡을 하니까 가슴을 보고 남자는 복식호흡을 하니까 배를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지 확인을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쭉 보면서 보면 되잖아요. 그죠? 바이탈 사인 체크 많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확인하는데 몇 분 안에 몇 초 안에 해야 돼? 10초. 역시나 10초입니다. 10초 안에 빨리 확인하시고 바로 CPR을 시작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 얼마야? 30. 인공호흡 얼마야? 2번. 2회를 합니다. 그래서 30대 2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요. 자, 역시 AED가 도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AED를 사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 종사자냐, 일반 구조자냐, 시험지 푸실 때 이 부분 헷갈리지 않으시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의료 종사자는 어떻게 하라고? 반응이 없어 환자. 그럼 똑같아. 119 신고하면서 동시에 AED기를 준비를 하는데요. 맥박과 호흡을 동시에 확인을 해라. 성인은 어디야? 경동맥. 영아는 어디야? 상완동맥을 동시에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10초 안에. 그리고 바로 내가 자 흉부 압박을 하면서 인공호흡을 2번 하고 그 다음에 AED가 오면 사용해라.
자,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요, 따로 공부하실 시간이 없잖아요. 수업 이거 듣기만 해도 외워지시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험도 잘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심정지 환자 119 신고 시에 여러분이 알려줘야 될 내용들도 있어요. 발생 위치 진짜 중요하죠. 어디로 삐뽀 오는지 여러분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 이름, 요새는 뭐 잘 써있잖아요. 그죠? 방의 호수까지 정확히 알려, 몇 호인지, 아니면은 어디 뭐 왼쪽 구석인지 뭐 오른쪽 구석인지 이런 것까지도 잘 알려주셔야 되시고요. 응급 내용 알려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교통사고가 난 건지, 가다 길거리에서 팍 쓰러진 건지, 아니면 이런 거 계단에서 굴렀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가 아는 내용을 말씀하시면 되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수가 되게 중요한 게, 베드가 응급 우리 그 앰뷸런스에는 베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2명이 쓰러져 있다 그러면 환자가 지금 2명이어야 하면 차가 2대가 와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환자의 상태입니다. 제가요 지금 호흡이 없어서 CPR을 했더니 호흡은 약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내가 지금 여기 다음에도 있죠, 응급처치 내용 있잖아요. AD기를 제가 썼습니다. 그랬더니 맥박이 살짝 느껴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여러분이 한 거 있는 그대로 솔직히 다 얘기하시면 되시고요. 마지막 또 질문 없으세요? 이렇게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왜? 걔네들이 119에서 다 내가 혹은 설명한 걸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까먹고 말을 안 한 걸 수도 있고, 뭐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한 번 더 하시고 전화를 끊으셔야겠죠. 그리고 보통은 전화 안 끊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길거리에서 한번 CPR 한 적이 있는데요. 전화를 끊지 않고 119랑 계속 통화를 하면서 제가 지금 뭐뭐 하고 있고요, 계속 설명을 하면서 바이탈은 어떻고요, 펄스는 어떻고요, 레스피레이션은 어떻고요, 하면서 계속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 다행히 살았어요. 네. 기본 소생술의 주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요거 표 있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못 보신 분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냥 대충 뭐 들으면 되겠죠? 막 이러시길래. 자, 교과서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인, 소아, 영아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쵸? 심정지 확인을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성인은 뭐, 소아는 뭐 이렇게 다 써 있는데, 우선은 무반응이다 그러면 심정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호흡이 있는지 10초 내로 확인을 하는데, 얘네들은 다 뭐야? 의료 종사자만이죠. 의료 종사자만 확인해라. 그래서 반응이 있나, 호흡이 없나, 뭐 이런 거 다 한 번에 확인하시고, 심폐소생술 순서는 다 똑같아요. 흉부 압박을 먼저 하고, 그러면서, 자, 기도 확보하면서 내가 거기다가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ABC였어요. 그래서 에어웨이, 기도 유지가 먼저였는데요. 순서가 바뀐 지가 한참이나 됐어요. 그래서 기도 유지하고 뭐 인공호흡을 하라는데, 아유, 부담스러워. 나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걸 하냐. 막 이래서,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흉부 압박부터 해도, 아니, 좀 부담도 없어지지만 환자 입장에서도 빨리 구조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흉부 압박 먼저 하시고, 자, 기도 열어주고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유지하고 호흡을 여러분들이 인공호흡을 해주는 겁니다. 자, 가슴 압박 속도를 볼까요? 다 똑같습니다. 1분에 100에서 120회고요. 가슴 압박 깊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성인은 5cm라고 했고요. 소아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5cm, 영아, 애기들은요 4cm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슴 이완은요, 가슴 압박 사이에는 완전히 가슴이 이완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가슴 압박 사이 내가 가슴 압박을 하면서 환자분이 이렇게 퍼지는지 확인을 합니다. 가슴 압박 중단 같은 경우는 최소 몇 초라 그랬죠? 10초입니다. 내가 손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10초 이상 손을 떼시면 안 된다, 그 얘기고요. 기도 유지를 할 때는 이거 잘 나오겠죠. 아무래도 머리 기울이면서 턱 들어 올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머리 기울여 턱을 들어 올리는데, 경추나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환자들 척추, 경추 알죠? 머리 틀지 않아요, 절대. 그러면 신경 손상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환자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환자들은 살짝만 이렇게 트는 겁니다. 살짝만 틀어줍니다. 자,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 비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헷갈려 하신다고 하셨던 부분인데요. 전문기도 확보 이전, 자, 전문기도라고 하는 거는 인투베이션이잖아요. 우리 인투베이션을 하기 전, 인투베이션을 하고 난 후가 달라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인투베이션을 하기 전이라고 하면 성인인 경우에는 무조건 30대 2로 하시면 됩니다. 30대
2 이렇게. 그런데 소아나 영아인 경우에는 표 잘 보시면 소아 영아 이렇게 금가 있잖아요. 그죠? 소아 영아는 1인 구조일 때는 30대 2로 하시지만 의료인이 2명이다. 그러면 몇 대면? 15대 2. 이게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성인인데 의료인 2명이래 15대 2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인은 무조건 30대 2고요. 이렇게 소아나 영아만 해당됩니다. 의료인 2명일 때만 15대 2. 자, 요거 꼭꼭꼭 기억하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인투베이션을 했어요. 그러면 가슴 압박과 상관없이 6초마다 인공호흡을 해라. 기관 튜브를 삽입한 거니까 이때부터는 우리가 바로 그냥 6초마다 인공호흡.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TV에서 많이들 보시지 않았나요? 보통 엠부짜 그 엠부짜 막 그 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6초마다 뾰 이거 빨리 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천천히 속도가 있습니다. 뾰 짜고 또 6초마다 자 다시 뾰 이 속도예요 실제로. 그래서 6초마다 이렇게 제공을 하시면 되시고요. 일반인 구조자 맨 밑에 있잖아요. 요거 보실게요. 일반인 구조자는요. 가슴 압박 소생술 성인인 경우에는 가슴 압박 소생술이라고 하고요. 소아 영아는 우리가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인 경우에는 먼저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 흉부 압박을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시고 있고요. 소아나 영아 같은 경우는 심장과 폐 모두 소생술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전문기도 확보 이전과 전문기도 확보 이후에서 성인은 무조건 30대 2고 그 다음에 소아 영아 이럴 때 1인은 30대 2 그 다음에 의료 제공자 2인은 15대 2 이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가슴 압박과 상관없이 우리 인투베이션을 했을 때는 6초마다 엠부짜라고 기관 튜브 삽입하고 나면 6초마다 한 번씩 엠부 짜시면 되시는 거 있습니다. 요거 꼭꼭꼭 기억하세요. 의료인은요 맥박을 확인할 때 자 성인은 경동맥 그 다음에 뭐야 소아는 여기 어디야 상완동맥 확인 이렇게 포인트들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저절로 외워지실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인데요. 요것도 시험도 요새 많이 나오는 이유가요. 여기저기 아파트 단지에도 있고요. 공원에도 있고요. 요새는 회사에도 하나씩 무조건 구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 밖에 설명서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되니까요. 굳이 근데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은 어쨌든 의료를 배우신 분들인데 사용할 줄 모르면 큰일 나겠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전기를 이용해서 나한테 충격을 주는 건데 전원부터 켜야겠죠. 1번은 뭐야? 전원 켜기. 시험 문제 연달아 2번이나 나왔던 문제거든요. 자, 무조건 뭐부터? 전기를 켠다. 무조건 1번입니다. 가장 먼저 전원을 켜고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한다. 말도 할 수 있어. 저 괜찮은데요? 하는데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자, 패드를 부착할 텐데요. 패드 위치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저를 보시면 이게 제가 오른손이거든요. 이 쇄골 있죠? 쇄골 바로 아래 여기에 패드 하나 붙이시고요. 자, 왼쪽 손입니다. 자, 유두 옆에 겨드랑이 선 바로 아래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 절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오른손 쇄골 아래 여기 하나, 왼손 겨드랑이 선 여기. 자, 그래서 2개의 패드를 동시에 빡 붙이는데 옷 위에 붙이는 게 아니라 맨살에 붙이시는 겁니다. 맨살에. 자, 그 다음에 심장 리듬을 분석하려면 얘가 이래요. 모두 물러나세요. 이렇게 한번 말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물러나시는 건데 이때는 막 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심장의 심전도 심장의 리듬을 읽기 위해서 물러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손을 갖다 대면 제 심장의 제 맥박의 제 리듬이 읽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거라 반드시 물러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서 에너지 충전이 돼요. 만약에 얘 자체가 전기 충격을 주고자 하면 여기가 알아서 에너지 충전이 돼요. 윙 이러거든요. 그러고 나면 깜빡거리면서 이럽니다. 물러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러나세요. 이때 물러나세요는 전기 충격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감전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뭐 다리나 심장 어디에 뭐 피닝이라고 해서 핀이 박혀 있거나 이런 뭐 금속 물질이 있었다거나 하면 전기가 올라올 수 있겠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감전의 위험으로 물러난다. 그렇게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보시면 심장 충격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나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30대 2로 다시 시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해서 또 하라고 하면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라고만 하고 아니 전기 충격을 하겠다 그러면 본인이 충전을 해서 다시 물러나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119가 올 때까지 그렇게 유지를 하시면 되십니다. 제가 여기도 썼지만 국시에서는 의료인 1인이냐 2인이냐 일반인이냐 의료인이냐 성인이냐 영아냐 이렇게 구분을 자꾸 짓잖아요. 그리고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책을 가지고 그대로 정리를 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주변에서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순간이 생긴다면 꼭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